휠 줄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는 신조에 동의하지 않는 나무는 없으리라. 때론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진리다. 세찬 바람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나무는 유연해야 하고, 같은 이치로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변화구에 대비해 우리도 유연함을 배워야 하니까. 개암나무처럼 강인하지만 유연하게.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젊은 시절엔 꽃이 너무 예쁘고 장미향이 너무 좋아 집안 곳곳에 놓기도 했고요. 20년이 넘도록 저와 함께한 것이 로즈향의 향수인데요. 산을 다니기 시작하고 매일 산책을 하면서 나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풀향, 흙내음, 피톤치드의 향이 복잡한 뇌를 쉬게 해준다는 것을 저절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나무 의사로 알려진 우종영 작가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라는 책을 읽고, 인생의 어려운 질문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나무에게서 그 해답을 얻었다는 작가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산꼭대기 바위 틈에서 자라면서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의 한결같음에서 감히 힘들다는 투정을 부릴 수 없었고, 평생 한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기막힌 숙명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나무를 보면서는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었다고 하셨죠. 살다 보면 어떻게든 버티는 것만이 정답인 순간이 온다는 것도 나무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책을 좀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나무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리즈 마빈의 책으로 가볍게 산책하듯 둘러볼까 합니다. 나무처럼 살아간다. 펴낸 곳은 알피코프입니다. 저자 리즈 마빈이 말합니다. 나무는 정말 놀라운 존재다. 일단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숨쉬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과 연대할 줄 알고, 위협을 당할 때는 그에 맞서 움직일 줄도 알며, 심지어 땅에 쓰러진 다음에도 온갖 현명한 방법들을 동원해 계속 삶을 이어나간다. 나무는 거의 4억 년 전부터 이 땅에 존재해왔다. 깊은 지혜를 쌓아오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다. 그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나무들은 적응과 생존과 번영의 달인이 되었다. 복잡하고 때론 혼란스럽기도 한 인간사에서 언제나 차분함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무언가 자꾸 신경을 건드린다거나 부러진 가지 몇 개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삶에 남긴 타박상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영감을 나무에게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네, 이 책에는 60종의 나무들과 그들이 지닌 특성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뭔가를 넌지시 알려줍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시작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단풍나무. 일단 원대한 꿈을 품으면 당장 이루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일찍이 이런 말이 있다. 인내는 기다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피어나는 법이라고. 이 진리를 몸소 체득한 것이 단풍나무다. 이 작은 나무는 산에서 자란다. 산속은 삶의 속도가 느리고 겨울이 혹독하며 섣불리 마음껏 가지를 뻗지 않는 편이 현명한 곳이다.
그러나 이 나무도 결국은 제 시간에 눈부신 가을 단풍을 피워내고 억지스럽지 않은 우아한 자태를 드러낸다. 단풍나무 안이 떠오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빼놓지 않고 꼭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동행이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입니다. 녹록치 않은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건네는 이웃들로 인해 사회 공동체의 따뜻함이 불러오는 놀라운 변화를 통해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되짚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아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매번 나무에게 정성껏 물을 주고 나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 그 나무는 엄마가 너무 아끼고 사랑을 하던 단풍나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나무를 심던 어릴 적의 추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단풍나무와 이야기를 하는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 보여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벗을 삼을 줄 아는 아이이니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맑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나무의사 우종영 작가도 힘든 시절 나무를 보며 살아갈 힘을 얻었고 나무에게 배운 교훈들로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니까요. 그냥 버려지고 치워질 수 있던 단풍나무에게 애정을 쏟는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시골에서 아이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었네요. 다음 나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실게요. 인내라는 미덕, 주목.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선 인내심, 계획성,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다. 주목은 지혜롭고 나이 지긋한 나무들의 할머니다. 사람들은 예부터 이 나무를 신비로운 존재로 생각했고 2000년까지도 산다고 믿었다. 하지만 주목은 나이를 드러내는 걸 수줍어해서 정확한 나이를 알기 어렵다. 주목의 장수 비결은 천천히 자라는 대신 뿌리를 아주 널리 뻗어내리고 나무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 뿌리의 영양분을 저장하는 것이다. 그러니 주목처럼 천천히 가도 좋지 않을까? 우리는 서로의 힘, 사시나무. 우리를 둘러싼 존재들과 어우러지기 위한 노력은 굉장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라고 센 척 해봐야 득될 게 없음을 사시나무는 잘 알고 있다. 오히려 더 큰 존재에 의지하는 것이 이 나무가 가진 힘의 근원이다. 얼핏 위로 쭉쭉 뻗은 사시나무의 몸통만 보면 각각 높다랗고 거대한 별개의 존재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오해는 금물. 이들은 땅 밑에서 뿌리가 서로 엮여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다. 따라서 물과 중요한 영양분 근처에 단 한 그루만 서 있어도 괜찮다. 나머지 나무들과 그 좋은 것을 다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나답게 서어나무.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내 모습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유혹을 받곤 하니까. 진정한 자아를 지키려면 나를 감싸고 있는 외피를 인정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나무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기 위해 엽록소를 낭비하는 법이 없다.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성장에 집중한다. 겸손한 서어나무도 그렇다. 서어나무는
특별히 높이 자라지도 않고 화려한 꽃을 피우지도 않으며 달콤한 과일을 맺지도 않는다. 요란한 박수갈채 따위 기대한 적 없다. 늘 건강하게,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왔을 뿐이다. 때를 기다릴 것, 너도 밤나무. 주도적으로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때도 분명 있다. 그러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밀어붙여 끝이 좋은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런 이치를 특히 잘 알고 있는 다재다능한 너도 밤나무. 아무리 뿌리가 겨우 내내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봄의 새 잎을 틔워내길 오랜 시간 고대하고 있더라도 나무는 때를 기다린다. 일조량이 최소 13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조금 따뜻해졌다고 섣불리 잎을 틔운 나무들은 곧 후회하기 마련이니까. 해가 얼굴을 내미는 것 같아 샌들을 신고 나갔는데 비로 구름 뒤로 숨어버려 발가락이 시려지는 것처럼. 영적인 면 마주하기. 보리수. 영성이란 이 세상 나무의 종류만큼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든 먼저 당신을 평온함으로 이끌어줄 내면의 목소리를 만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게 시작이다. 보리수는 매우 영적인 나무 중 하나로 손꼽힌다. 기원전 6세기의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묵상하던 중 도를 깨달았다. 파키스탄에서부터 인도 전역을 거쳐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보리수는 일상에서 삶의 영적인 면을 일깨우는 존재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 성전을 짓기도 한다. 보리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기도를 하겠다는 의미로 통한다. 1500년간 건강하게 장수하는 보리수는 위안과 강인함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 나무에서 조금씩이라도 긍정적인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한다. 네, 천수천영. 1000가지 나무에 1000가지 모양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가진 유일무이한 모양새는 매 순간을 생의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무의 선택은 늘 오늘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도 매 순간 즐기며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